배팅 부동산,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 조건 혜택을 정확히 알고 도시주택 양도세 감면받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그 양도세 혜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잘못 알고, 주택을 양도하신 분들이 한 번씩 양도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법조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에 대해서 99%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농어촌 주택에 관심 갖는 이유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생활 수준 향상이 되어서 마당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농막 같은 것을 짓자니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6평 평수도 작고 바닥 기초 콘크리트도 칠 수가 없고, 그래서 열악해서 조금 농막을 설치하기는 그렇다고 별장 같은 것을 짓자니 그렇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가 일단 폭탄이고, 또 그걸 피해서 그냥 주택을 짓자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폭탄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는 농어촌 주택 및 고양주택, 이하 농어촌 주택이라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주택에 많이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1항입니다. 1항. 1항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세대가 일반주택 취득한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신축도 포함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마디로 투명인간이라 그러죠. 일반주택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89조 제1항 3호 규정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9조 제1항 3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서가 일단 일반주택에서 농어촌 주택, 요런 취득 순서를 지켜야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혜택은 양도세에 국한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혜택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그림, 자,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순서는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번, 2번 농어촌 주택을 취득, 신축도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1번이 문제입니다. 1번이 농어촌에 있는 땅을 아주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아주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땅에다가 집을 신축해서 농어촌 주택으로 신축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땅이 지금 농어촌 주택을 지은 그 땅이 일반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땅이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인데, 지금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는 거죠. 일반 주택 하나 더 취득을 하고 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3주택자죠. 3주택자. 농어촌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3주택자입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농어촌 주택이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양도세에 국한된 것이고,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3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아래 그림도 일반 주택 보유하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일반 주택을 또 취득을 합니다. 이 순간 그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3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 지금 보시는 다음 그림은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좀 전에 보신 그림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 주택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인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법에 나와 있듯이 그 이후에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양도세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1번에 그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그 일반 주택을 팔겠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거고,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혜택을 받겠지요. 그 밑에 그림은 그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일반 주택을 하나 더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1번에 그 보유한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혜택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일시적 그 2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1항은 일반 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순서를 지켜라.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라. 그리고 특혜는 양도시에만 적용받는 것이다.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까지만 허용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요 그림에 다주택자가 그 양도세 혜택 못 받는다고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한 이유는,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통 좀 부동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도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면 그러니까 3주택 중에서 1주택이 그 농어촌 주택이다. 그러면 다주택을 그 처분을 할 때도 이 농어촌 주택은 투명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세무사 분들한테 일을 맡기면 이럴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이기 때문에 그 법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습니다. 이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자의적으로 다주택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그 세금을, 양도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일단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가산세를 맞는데, 그 가산세가 되게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가산세 맞으면 금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 의견이기도 하고 또 법 조항이기도 하고, 이 조항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혜택을 적용한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1항의 아래를 보면 그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일종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농어촌 주택부터 보시면 이게 1항의 1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 나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내용은 농어촌 주택이 읍면에 위치를 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 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읍면이라고 하면 그 주소지가 읍면인 곳,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그 지역이 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별표 12 고양주택 소재지역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농어촌 주택에도 적용이 되죠.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이게 표에 보면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부터 제주도의 서귀포시까지 모두 26개의 시가 해당되는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제천시를 한번 보면, 제천시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천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이 있고 시청이 있는 그 제천시가 있고, 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명칭은 제천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뭐 논밭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도심의 제천시가 아니라 저 교외 지역, 시골 지역 제천시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래에 보시는 그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2번을 보면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제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입니다. 그 토지 이용 그 규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떼어 보시면 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요런 문구가 보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외인데 한마디로 도심지는 거의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보면 수도권 지역도 제외인데 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접경 지역 중 그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지역 특성 유사한 기획재정부 지정 지역은 수도권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조정 대상 지역도 제외이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제외이고 5번 관광단지도 제외입니다. 그리고 나 항목, 나도 그 나 규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나 규정은 주택 플러스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라 시세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합산해서 취득 당시에 2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 당시 2억 원, 요 내용을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지금 좀 전에 보신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1번 농어촌에 옛날부터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던 땅에 집을 짓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일단 그 취득가액을 합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1980년에 상속으로 또는 뭐 증여로
농어촌에 땅을 받았다. 그때가 100만 원이었다. 그 이후에 2010년 돼서 일반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옛날에 1980년에 받은 그 땅 위에 내가 집을 한 채 농어촌 주택을 지금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땅은 100만 원에 증여를 받았고 100만 원짜리 땅을, 그리고 집은 지금 1억 정도 드리고, 그러면 합산해서 1억 100만 원 밖에 안 돼서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만약에 그 일반 주택을 취득한 2010년 기준에 땅값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뭐 땅값만 한 3억 되고 집 짓는데 1억, 그러면 4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렇게 취득 당시에 가격으로 지금 농어촌 주택을 판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금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 취득하고 나서 집만 짓는 경우, 이때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아마 조금 모순되겠죠. 실제로는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막 정말 고가의 주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경우는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주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주택은 1항의 2호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 주택과 비슷한 항목도 좀 됩니다. 그래서 가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자, 가가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시지역 및 연접한 시지역에 소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향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이어야 하고, 거기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 비해서 엄청 까다롭죠, 인정받기가. 그렇지만 그 나항을 보시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 시에다가 고양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시에 주택을 짓고서도 일반 지역, 그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지역은 좀 전에 그 표에서 보셨던 충북 제천에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26개 시지역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과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공록,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면 제외된다는 그 항목이 지금 고양주택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도시에 있는 지역도, 도시에 있는 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다. 농어촌 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뭐 수도권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 안 되고, 관광단지 안 되고, 요런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다 항목은 농어촌 주택과 동일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2억 원 이하, 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 99조의 3항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3항은 그리고 참조로 2항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3항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으면 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그러니까 연접해 있으면 거의 유사한 지역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 양도세 혜택 못 받는다. 그 내용이고, 4번은 농어촌 주택을 3년 보유 조건을 충족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3년 보유 요건을
일반 주택 양도하고 난 이후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충족을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뱉어내야 됩니다. 그 양도세 혜택을 받은 부분을 세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6항의 내용입니다. 6항을 보시면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3년 이상 미보유하면 세금 다시 계산해서 뱉어낸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6번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는데 5항으로 넘어가는데 이 5항은 어떻게 보면 좀 개법입니다. 개법. 2017년도부터 지금 그 이후로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법규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대책도 많이 나오고 그 세법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주 한정된 부분에 대한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혜 조항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고 법을 한번 읽어보실 때 이 표를 한번 참조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상일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정된 어떤 내용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7항은 양도세 신고 시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 취득을 할 때 그리고 보유 기간 중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도시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과세 특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8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녹여서 위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 남은 부분이 시행령 취득가액 산정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행령에 일반 주택 양도일까지 증축하거나 또는 부수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일수 계산할 때에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2010년에 내가 고양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2020년에 일부 증축을 하거나 또는 부수토지를 약간 더 매입한다고 해서 다시 0으로 해서 다시 고양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2010년에 취득을 해서 쭉 보유해 왔다면 벌써 3년 조건은 충족을 이미 한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 주택에다가 증축을 한 경우에는 손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증축을 했다. 그러면 2021년에 기준시가가 나올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2020년 기준시가도 있을 거니까 그 두 개를 빼면 증액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안이 없죠.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부수토지 추가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 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로 매입한 필지에 대한
가격만 더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 전출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멸실되어 재건축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15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굉장히 낡은 중고주택을 구축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그냥 멸실을 시켜버리고 다시 지었다. 라고 하면 2015년에 처음 취득해서 취득한 그때의 기간 플러스 멸실되고 나서 재건축하고 나서 부터의 지금까지의 기간, 그 두 개를 합산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멸실되어 재건축을 하면은 옛날에 멸실되기 전에 있던 그 보유기간 플러스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다 합산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하면 금액이 2억이 혹시나 오바되는 그 부분을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별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하고 별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세금 중과되는 별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왜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 법 13조 5항 1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13조 5항 1호를 보시면 거기에 별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농어촌 주택이죠. 농어촌 주택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농어촌 주택도 별장인데 농어촌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서도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그 농어촌 주택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별도로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만 충족시켜주면 별장으로 간주되어서 농어촌 주택이 별장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장에 대한 지방세법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별장으로 간주되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자,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나와 있는데 1, 2, 3번 세 개 중에서 3번은 조세 특례 제한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빼고 1번, 2번만 만족시키면 별장으로 간주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다.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지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켜 놓으면 좋겠죠. 별장으로 간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2번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이다. 자, 이것도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 그러니까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너무 과한 건물을 지으면, 너무 비싼 건물을 지으면 별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별장으로 간주되었을 때 맞게 되는 세금 폭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9에서 2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저렴하게 어떤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 지었을 때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지어도 별장으로 간주가 되면 아마 취득세 아마 9.9%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계략적으로 아마 9.9%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폭탄이죠. 취득세 폭탄이고 재산세의 경우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4%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조금 다행이라면 시가표준액 곱하기 60%한 그 금액에 대해서 4%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제가 물음표를 혹시나 몰라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별장을 취득한 다음에 별장 자체를 나중에 양도할 때 그때는 비사업용이라서 이때도 각종 장특공제 이런 거 못 받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이라서 가산세 물고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또 맞습니다. 그 반면에 그 별장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반 주택 양도할 때도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그 양도세 기준만 보면 그 오히려 별장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별장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금이 너무 폭탄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그 다주택자들, 만약에 3주택자, 4주택자 또는 아주 고가의 2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그 다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그 양도세가 너무너무 폭탄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요즘에는 멀쩡한 그 주택을 멀쩡한 농어촌 주택이든 고양 주택이든 멀쩡한 주택을 조금 저렴한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막 소송해서 승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니다. 이 규정으로 별장으로 인정받고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만 양도세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정리를 하자면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은 한마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다. 도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